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찌 좋은 크리스마스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셨기를 바라며 저는 나무위키를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죽음과 괴담. 납골당에서 특정한 고인을 오래 쳐다보면 귀신이 붙는다는 괴담이 있다. 하지만 그 고인들도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이들은 오히려 고인을 귀신이든 꿈에서든 봤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난다고 속상해하기도 한다. 고인이 유명인일 경우 팬들은 고인에 대해선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무서워하지 않기에 고인이 귀신 붙었다는 사람들은 없다. 하지만 납골당에서 고인을 모르는 사람은 사진 좀 쳐다봤다고 귀신이 되어 달라붙어 괴롭히는 이유는 요시키 티셔츠 심리처럼 정체를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상 그 사람도 자신의 자녀가 고인이 됐을 땐 안 무서울 텐데 제3자가 자녀 사진을 쳐다보더니 귀신 붙었다며 저 아이가 날 괴롭힌다고 호들갑 떨면 막장 추태처럼 느껴지며 깃방맹이 한 대 후려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서운 조폭인데 옆에서 그러다간 본인도 납골당에 바로 봉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세월호 추모관, 이태원 추모관 등으로 인해 그런 괴담 자체가 무색해졌다. 이런 추모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정심에 아이들 사진을 오래 보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다들 멀쩡하다. 이들이 고인은 몰라도 왜 죽었는지 알고 있으며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에 무섭다기보단 슬프기 때문이다. 고인을 모르고 왜 죽었는지 모를 때는 다소 무서울 수 있으며 이때 강박증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 고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가족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세월호 추모관, 이태원 추모관 등의 방문 후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꿈에 추모관에서 본 여성이 나타났다며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것 같다는 변태 오타쿠스러운 괴담들도 있다. 자칫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그냥 뇌내 망상이란 해석이 과학적이다. 실제 어느 저질 괴담 방송에서는 어떤 사람이 납골당에 방문했다가 어린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곤 딱하게 여겨 동정심에 오래 봤더니 그 소녀가 자신에게 붙어서 쫓아와서 계속 괴롭힌다는 황당무계한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에 눈에 멀어 고인의 예우 따위 집어던지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이들이 악마보다 더 무서운 공포의 존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도 있다. 그 소녀의 가족들은 자기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은 것도 원통한데 웬 삼류무단과 저질방송,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제보자의 방송 3일체 추태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납골당 직원이든 방문자든 한창 나이의 어린 사람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면 그 고인이 달라붙는다며 인간으로서 연민의 감정조차 갖지 말라고 무서운 표정으로 괴담을 말하는 무당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다. 무당의 말이 씨가 되어 혹시 달라붙은 거 아니야? 위식하면 불안신경증에 피해 망상과 강박증이 생길 수 있다. 실제 4라는 숫자에도 강박증이 생겨 괴로워하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 4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뒀기 때문이다. 불교식 추도식인 49제 전에 지인들의 꿈에 고인이 저승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나타난다는 괴담도 있다. 문제는 49제 후에는 꿈에 안 나타나는 것이다. 심지어 죽은 지 수십 년 된 친구가 꿈에 뜬금없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것은 친구가 아직도 이승을 떠나지 않은 증거인가? 또 살아있을 때도 꿈에 나타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꿈에 나타나 혹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안부 차원에서 전화했다가 개꿈 꿨나? 라는 일가를 듣기도 한다. 대개 꿈에는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인 일들이 나타나니 고인이 죽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인지라 장례식 후 한 달 반 사이에 꿈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 대개 한 달 정도 지나면 충격이 처음보다 완화되니
그 즈음에 추도식으로 고인을 마음에 놓아주는 것인데, 꽃미남 스타 장국영은 2003년에 사망했는데 2023년에도 장국영 꿈을 꾼다는 팬들이 있으며, 팬들이 꿈에서 본 모습은 각자 인상 깊게 기억하는 영화나 방송에서의 모습 그대로이다. 하지만 장국영처럼 추락한 시신을 본 사람들은 팔이나 다리가 골절되어 기괴하게 틀어져 있다든지, 끔찍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모습 그대로 악몽에 시달리는 괴담도 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것이다. 꿈보단 해몽이라고 오히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꿈을 통해 고인의 근황이 아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고인에 대한 꿈도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좋은 곳에 갔다고 믿는 사람은 꿈에서 고인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하지만, 고인이 뭔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꿈에서 고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며 울기도 한다. 이걸 무당들은 고인이 억울해서 이승을 못 떠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그 사람이 고인을 잊지 못하고 못 놔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 이런 사람에게 최면 클리닉 의사가 체면을 걸거나 혹은 무당의 테마 의식을 통해 무의식으로 들어가 보면 환자 본인이 더 펑펑 울며 억울해하기도 하는데, 고인에게 집착하며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나도 고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므로 트라우마가 자꾸 꿈에 나타나며 악몽을 꿀 수도 있기에 꿈을 단서로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치료하기도 한다. 49제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 추도식이 미덕이라면 고인이 좋은 곳으로 잘 떠났을 거라고 믿게 해주어 놓아주게 해준다는 괴담도 있다. 고인을 잃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 장국영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살하는 팬들도 있었다. 고인을 잃어 당황스럽고 허망하여 현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런 추도식은 고인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 마치 소설 마지막 잎새의 노인 화가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을 통해 다소나마 치유될 수 있다면 가치는 오를 수 있다. 다만 일부 사기꾼들은 유족들에게 굿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부풀리거나 고인이 아직 못 떠나는 식으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자꾸 굿을 요구하는 등 고인을 잃고 나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등쳐먹는 사기꾼들에게는 팩트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추도식도 공짜는 없기에 저승길마저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기에 죽음마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위식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되기도 한다. 사치스러운 위식을 통해 고인이 만족한다는 증거도 없고 사기꾼만 호구 잡아 돈방석에 앉으며 만족한다는 증거들은 많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유일한 평등이라면 바로 죽음일 텐데, 부자 유족들은 고인을 최고급 황금길 저승 코스로 모시며 5월 이식을 느끼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정작 고인이 정말로 럭셔리한 레드카펫을 밟으며 간 건지 확인할 길은 없으니 괴담일 뿐이다. 네, 오늘 이 정도 한번 읽어봤는데, 어쨌든 좋은 하루 오늘도 보내시길 바라며,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